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마이뉴스 김경련 기자입니다. 호사카 유지와 김경련의 일본 저격 그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호사카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교수님 저희 그 일본 저격에서 일본 국내외에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 도쿄올림픽 취소론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였는지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느냐 마느냐 이걸 두고 일본 안에서 논쟁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도 도쿄올림픽 개최냐 취소냐 제2편을 준비했습니다. 좀 이따 교수님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아보고요. 지난 편 댓글에 좀 재밌는 질문이 있어서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김만길님께서 호사카 유지 교수의 조상은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궁금하네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사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은 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초상은 그렇지는 않았고요. 예. 제 초상은 그 더 훨씬 이전에 그렇습니까?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제가 또 알고 있습니다. 그 예. 위자왕 때, 의자왕이요? 예, 그러니까 예. 백제가 망했을 때 네. 위자왕의 측근층에 예. 그 어떤 사람이 있었고요. 네. 그 사람은 그 후지와라 씨라는 호족이 됐는데 네. 그 중에서 우리 조상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백제 백제 유민의 유민, 후손이신 네네네, 거네요. 예. 그런 식으로 네. 저는 인식하고 있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예. 그 야마나시현에 예. 저번에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야마나시현에 호사카촌이 있어도 예. 예, 근데 예. 그 호사카촌 분들이 예. 자신들의 조상 그 한반도에서 왔다 예. 그렇게 또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게 저희들 리허설에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이 오마이 TV 방송에는 나가지 않았으니까. 예. 그렇구나. 예. 네. 어쨌든 그 굉장히 유서가 깊은 집안의 후손이시네요, 교수님. 예. 자, 그런데 지난주에 저희가 좀 하나 잘못된 사실을 하나 전해드린 게 있다고 했어요. 교수님 어떤 부분이죠? 그 거기 이 아키라를 그린 작가가 오토모 카츠히로라고 했어요. 네. 네, 그 아키라 다음에 코로나라는 작품도 발표했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이 부분이 조금 잘못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존중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잘못했나요? 예, 코로나는 네. 그 오토모 카츠히로가 그린 그 또 애니메이션 속에 또 나오는 우주선의 이름이었습니다. 우주선의 이름이었습니까? 네네, 예. 메모리즈라는 또 애니메이션을 또 만들었고요. 그 네. 오토모 감독이 네. 네, 그 중에 그녀의 추억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우주선 이름이 코로나였습니다. 네. 존중하겠습니다. 예, 그랬군요. 뭐 그래도 뭐 어쨌거나 그 감독의 예지력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댓글을 벌써 많은 분들이 댓글로 참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 오마이 TV에는 아직 지금 이전 방송이 지금 여진이 남아가지고 지금 다른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저스티스 포 올 리라는 분이 호사카 교수님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도 사랑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그 호사카 유지 TV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네네네. 그 김수님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4회까지 몰아서 봤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까? 오늘은 그 실방 존주행 합니다. 일본에서 노인들 위료비 20%로 올린다고 하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일본 거주 중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 부분은 또 오늘은 상세하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만은 그 스가 정권이 사실 복지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노인들의
그 위료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렇습니까? 그거는 그 특집으로 나중에 예. 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네. 저희가 잘 기억해뒀다가 나중에 길게 자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도 한번 달려볼까요, 교수님? 예. 자, 먼저 금주의 일본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 오늘도 일본 뉴스 하면 코로나19 상황부터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화면을 손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하십니까? 예. 예, 이것은요. 그 긴급사태 선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5월 7일에 일본 정부는 긴급사태 선언을 5월 31일까지 연장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긴급사태 선언은 도쿄 그리고 오사카 주변에 그 세 개, 그러니까 오사카, 효고, 교토였는데 거기에 아이치는 그 나고야가 있는 데죠. 네네. 그리고 큐슈 쪽에 큐슈 북쪽에 후쿠오카 네. 여기도 확진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긴급사태 선언 적용 지역을 6개로 늘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본 전체로 늘려야 된다는 의견들이 요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일본 전체로 하면 될 것을 갖다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하기 싫은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는 건지 예, 모르겠어요. 네, 이것은 역시 상당히 억제가 성공해 있다는 식으로 네. 또 내외적으로 네. 그러니까 발표하고 싶은 그런 일본 정부의 네. 의향이 좀 반영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또 그렇지 않아도 홋카이도에도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그 도쿄 치변에도 동그라미가 3개 있고요. 예. 이런 데는 그 긴급사태 선언에 준하는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다음 그 손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5월 7일인데 일본의 중증 환자 수가 최다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1,131명이고요. 그중 그 절반 이상을 오사카하고 도쿄에서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오사카에서는 중증 환자의 병상이 완전히 부족하게 됐고 의료 붕괴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요시무라라는 오사카 치사에 대한 비판이 지금 일본 국회에서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요. 네. 이 그 그래프를 보면 이게 확진자가 아니고 중증 환자 수입니다. 예, 확진자 수는 그중이 도쿄하고 오사카에서는 1,000명 그러니까 내외. 이제 아직 네. 확진자는 이전에 그러니까 제 3파 네. 세 번째 유행했을 때 그때의 수준을 아직 넘어가진 못했는데 이걸 보니까 지금까지 사상 최다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런 보니까. 것입니다. 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게 예. 일본에서는 예. 굉장히 그 걱정스러운 부분이고요. 예. 중증 환자라고 하면 이제 입원을 해야 하는 뭐 그런 정도의 환자. 네, 그런 그죠?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산소 호흡기가 네. 필요한 네. 환자라고 할 수가 네. 있죠. 이게 너무 많아지면 이제 그게 의료 붕괴로 이어지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예.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 자체가 부족한 상황. 네. 그리고 산소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bombe 같은 거 있어가지고 네. 그것을 많이 공급해야 되는데 네. 산소 자체 공급이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일본 안에서 예. 굉장히 문제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또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 변이 바이러스죠. 변이주라고도 하는데요. 네. 그 양성률이 이것은 4월
거의 마지막 주 일주일의 것인데요. 네. 그러니까 검사해가지고 확진자 수가 나오잖아요. 그 네. 중에서 몇 프로 정도가 변이지우냐라는 네네. 통계인데 음. 그 10% 이상 네. 변이지우다라는 네. 데가 상당히 그 새까맣게 나와 있는 네. 그 시코쿠의 에히메현이라든가 네. 그리고 미에현 예. 이거 나고야 왼쪽에 있죠. 예, 두 군데네요. 네네. 예. 예. 그리고 75% 이상이 음.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교토, 오사카, 네. 효고 네. 이런 데가 75% 이상. 네. 그리고 도쿄라든가 도쿄 주변 네. 그리고 나고야라든가 나고야 위에 기후라든가 네. 이런 데가 50% 이상 예.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 변이주가 발견되는 환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4월 말쯤이니까 네. 지금 통계가 나오면 더 심각하거든요. 아. 특히 그 일본에서 가장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은 그 인도의 예. 인도형 변이주. 아, 인도로부터 예, 들어온 예. 변이 바이러스. 예. 현재 한국에서는 그 인도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을 기본적으로 본세했지 않습니까? 네. 인도에서 그 교민들이 돌아왔잖아요. 예. 이것만 사실 허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인도 사람이나 인도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완전히 막았어요. 한국에서도. 네. 네. 그러나 일본은 그거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네, 이런 부분에서도 일본의 뭐라 할까 그것을 입국으로 허용하지 않는 정책도 대단히 중요한데 네. 이게 지금 그 안 하고 있어요. 예.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 그 인도는 그 일본의 동맹국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코드라고 아시죠? 아. 코드는 예, 예, 미국, 일본, 네. 호주 그리고 예. 인도예요. 아. 이게 군사 협력체입니다. 아. 그것을 그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중국 포위망으로 강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인도에 대해서도 일본은 특별한 대우를 지금 그 하고 있는 상황. 예.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부분입니다. 아, 쿼드 가맹국끼리는 서로 네, 간에 네. 이렇게 다 막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죠? 현재는 예. 그렇고요.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어요. 이런 네. 부분. 그러니까 인도 변이주가요. 네. 영국 이상의 네. 그 뭐라 할까 백신이 듣지 않는다. 예.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네. 일본이 그러한 변이주가 만연이 된다면 진짜 올림픽은 어려워진다. 예. 막 이러한 그 생각을 예.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그래프 상으로 보니까 심각하네요. 예. 예, 그런 이미 뭐 것입니다. 일본은 변이 바이러스가 기존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예. 예. 그러면 다음도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것은요 올림픽 개최 가능의 일단 그 기준을 일본의 의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거는 일주일에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확진자 수가 스테이지 2 이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뭐 스테이지 1, 2, 3, 4 뭐 이렇게 예, 있나 보죠? 일본은 예. 그런 식으로 하고요. 스테이지 2라는 것이 뭐냐고 하면 네. 그 일주일간의 확진자 그러니까 네. 하루가 아닙니다. 예. 일주일에 확진자 수가 그 100명 10만 명당 네. 2.5명에서 네. 5명 미만 네.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 예.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네. 예를 들면 도쿄는 인구가 1,400만 명이거든요. 예. 네, 스테이지 2 이하라는 것은 하루의 확진자 수로 환산하면 100명 이하가 되어야 된다. 도쿄에서는 100명 이하. 그런데 지금 도쿄는 몇 명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까? 1000명 이상이 예. 거의 나오잖아요. 예, 예. 그 어제는 그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네. 조금 그러니까 바로 100명 정도 네. 조금 그 감소가 됐는데 네. 그거는 검사 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1000명 이상 계속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오사카를 보시면 오사카 인구는 바로 180만 명인데 스테이지 2
스테이지 2 이하라는 것은 네. 하루 확진자 수가 예. 63명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오사카는 오히려 도쿄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요새는 예. 1200명이라든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게 20분의 1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큰일 났네요. 이게 가능하냐? 예. 그러니까 일단 의료 관계자들은 스테이지 2 이하가 되어야만이 예. 올림픽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나 일본 정부의 생각은 좀 다르겠죠. 아무튼간에 예,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전문가들 얘기니까요. 그런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스가 총리가 요새 한 이야기는 감염의 상황하고 올림픽 개최는 네. 관계 없다는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또 비판의 예.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심각합니다, 일본은. 예. 그런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또 보시죠. 이거는 그 백신 접종 횟수에 대한 그림인데요. 예. 한국도 접종이 조금 늦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일본은 일단 100명당 어느 정도 접종했는가라는 횟수인데요. 일본은 고르치입니다. 교수님 여기 일본은 아예 수치도 없네요. 수치를 일본에서 예. 이상하게 거기는 예. 그리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쓰지 예. 않았는데 네. 이거 일단 보면 다른 데이터를 보면 3.5 정도였습니다. 3.5요. 예, 3.5. 예. 한국도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 8.16이죠. 이것을 보면요. 한국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요. 예, 그런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새는 한국하고 일본이 또 일본 안에서 비교를 하면서 네. 한국도 늦는데 네. 그러나 3분의 1이다. 일본은 예, 더 예. 늦는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런데 일본의 그 백신 접종 왜 이렇게 지연이 되는가라는 것으로 또 요새 분석을 했어요. 네, 일본 네. 안에서 왜 그렇습니까? 가장 큰 요인은 네. 아날로그 시스템이 아직 그 일본의 시스템이죠. 네. IT를 거의 안 쓴다라는 거예요. 역시 또 그 문제가 또 예, 그 문제가 아주 커요. 예. 예를 들면 접종하겠다라는 사람들의 예약을 전화하고 팩스로 네.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예. 컴퓨터라든가 애플 앱도 있기는 하는데 먼저 네. 앱은 거의 금방 고장 난다고 합니다. 앱? 앱. 예, 어플 얘기하는 예. 거죠? 예, 예. 앱은 예. 있기는 하는데 거의 작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예. 이게 큰 문제고요. 네. 한국은 다 앱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컴퓨터로 한다고 해도 예. 한국은 요새는 너무 후진 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그런데 일본은 컴퓨터로 하는데 그 컴퓨터를 집계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적어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예. 아무리 컴퓨터로 신청해도 이게 반영이 잘 안 되는 거. 예. 그러니까 그냥 직접 가는 게 좋다. 네. 직접 가서 현장에서 예. 뭐라 할까 접수하는 게 좋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직접 가든지 아니면 전화를 하든지. 전화를 하든지. 그런데 전화가 예. 계속 통화 중이에요. 예. 이게 큰 문제죠. 예. 그리고 두 아니, 번째는 저기 그 팩스도 있지 않습니까? 예, 팩스. 저 팩스 좀 안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왜 일본은 이렇게 팩스에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예, 일본 팩스 문화가 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예. 팩스가 일본에서는 굉장히 선진적인 도구예요, 아직요. 예, 선진적인 도구라고요. 예, 아직 예.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좀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전혀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네. 밤 늦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데도 네. 처리가 잘 안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것은 한국도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요. 접종 순위 문제입니다. 먼저 일본에서는 일본 종사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네, 네. 접종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은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네. 하고 있어가지고 네. 지금까지만 해도 고령자 중심입니다. 네. 그런데 일본에서는 87%까지가 그러니까 확진자층 87%까지가 65세 미만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령자에 아무리 빨리빨리 접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효과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요새 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가지고요. 예. 사실상 그 생산 연령 인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15살부터 64세까지인데요. 좀 젊은 사람들이요. 예, 이런 사람들이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네. 그 요새 변이 바이러스도 네. 많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들을 우선시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것은 좀 세계적인 그 하나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게 그 미국이나 그런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고르고르 그 많은 연령에 접종하고 있는 나라가 발음 네.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접종 퍼센테이지로 그렇게 발병화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뭐 한국도 그렇게 하면요 예. 빨리빨리 진행될 것 같아요. 예, 제가 한국도 보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긴 하죠. 의료 종사자나 뭐 고령자를 우선적으로 네네. 이렇게 접종하기는 하는데. 예, 요새는 또 예. 60세 이상 네. 그러니까 65세 이상, 60세 이상 그렇게 조금 일본보다는 연령이 예. 낮아졌는데 일본은 아직 65세 이상만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이런 부분이 그 일본의 접종이 늦어지는 이유. 왜냐하면 노인들은요 네. 나오지 않대요. 그렇죠. 예. 예. 더 무섭대요. 네. 백신에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 많아요. 일본도요. 한국도 그렇지만. 예. 네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지난주에 그 접종을 하셨는데 예. 아니 그 아파트까지 버스가 와서 노인분들을 다 태우고 네. 보건소까지 가서 아이고 다 좋다. 맞춰가지고 다시 또 태워가지고 이제 돌려 보내고 네네네.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예. 한국은 한국은 굉장하죠. 뭘 해도 뭐 적극적이고 빠르긴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럼 뭐 다음 자 코로나 소식은 여기까지 일단 해보고요. 다음 소식은 아베 전 총리가요. 그 다음 총리로 돌연 갑자기 스가를 지지한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자 다음 그림을 손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5월 3일인데요. 아베 전 총리가 TV에 출연해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이긴 후에 대표를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스가 총리가 다음 자민당 존재, 자민당 대표죠. 그리고 총리도 다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네. 이야기를 했는데 이 이야기를 조금 분석하면요. 네. 아베는 이렇게 말했죠.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이긴다면 이러한 조건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여기 함정이 있네요. 네. 그리고 그 경우는 자민당 선거를 대표 선거 이전에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스가를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 총리로서는 언제 한다라는 이야기를 완벽하게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전에 해야 된다. 이러한 함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자민당이 이긴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아슬아슬하게 자민당이 이긴다라는 전망이 좀 있어요. 지금 뭐 네. 점점 이 지지율이 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래도 그 아베로서는 아마도 이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여론조사는 요새 많이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경우는 스가를 지지하겠다라는 이야기이고요. 또 스가를 지지하지 않으면 그 검찰 조사를 사실상 그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스가 총리이기 때문에 이제 스가 하고 아베가 또 하나가 되어가 가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아베의 그 위기 이것을 그 넘기고 싶은 거죠. 아베 총리로서는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 지지난주인가요? 그때 방송 때는 아베가 스가가 아니고 뭐 자민당 내 다른 구구 인사를 뭐 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니까 일본 안에서도 굉장히 그 놀랍다라는 그 의견이 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의 대립 관계에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스가가요 요새
헌법 개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위협을 보였습니다. 네. 그게 아베의 노선하고 아.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럼 서로 주고받고 뭐 이렇게 네네, 하는 게 그런 있었군요. 예. 그리고 스가가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최대 아베파 이건 호소다파인데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아베파 100명의 국회의원들의 네. 지지가 필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도 예. 이제 비로소 그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예. 이게 우리 한국 쪽에서는 조금 경계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음. 다시 극우적으로 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일본 그런가요? 정권이 예, 예. 네네 이런 부분들이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 조금 예. 지켜봐야 예. 하는 부분이고요. 예. 자, 그러면 또 다음 소식도 알아볼까요? 코로나 와중에 조금은 뜬금없는 얘기지만 일본에서 개헌을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개헌이라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개헌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예. 자 다음 그 그림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4월 21일에 그 산케이 신문하고 그 계열의 FNN라는 데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개헌의 찬성 그게 53% 정도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50% 넘었다라는 이야기죠. 국민들도요. 그리고 요미우리 신문이 5월 3일에 조사를 했는데 개헌 찬성 의견이 56%가 나왔습니다. 예. 이것도 50%를 넘었어요. 네. 그러나 산케이나 요미우리는 그 보수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네. 역시 그 교류가도 그렇게 보수 성향 국민들의 중심으로 나왔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마이니치가 그 조사를 한 5월 1일에 네. 조사에서는 네. 개헌 찬성이 48%. 네. 마이니치는 진보 성향이 강한 신문인데도 예, 예. 거의 50% 가까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최근 일본에서 개헌 찬성 의견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네.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이유 중 하나는 네. 지금 그 개헌에는 한국에서는 그 자위대를 전식 일본군으로 네. 승격하겠다라는 이 부분만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일본에서는 4가지 알려지고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중 예. 그 대표적인 것은 네. 지금 말씀드린 예. 자위대를 군대로 승격하는 부분하고 또 음. 하나가 긴급 사태 조항을 집어넣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요새 그 긴급 사태 선언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코로나에 예. 관해서 네, 네. 그러나 헌법에 긴급 사태 조항이 없기 때문에 네.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를 예. 요단 쪽에서 많이 말하고 뭐 있습니다. 제가 봐도 긴급 사태 선언 해봤자 뭐 대단한 무슨 무슨 조치가 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법적으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느슨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네, 네. 그래서 특히 보수 중에서는 헌법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러한 사태가 벌어져도 음. 강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 예. 예를 들면 미국이나 그 유럽 같은 락다운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 봉쇄하는 아, 예. 이런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예. 긴급 사태 조항이 있어야 된다. 예. 헌법에. 예. 근데 이 부분이 국민들 안에서도 네. 약간의 예. 뭐라 할까 지지를 얻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나 문제는 그 자민당이 만든 긴급사태 조항 헌법에요. 네. 그 개헌안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네. 쉽게 말하면 히틀러가 당시 있었던 바이마르 헌법의 네. 긴급사태 조항을 이용하여서 예. 독재 국가를 만들었어요. 아하. 예, 그때 좀 함정이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것은 나중에 또 특집으로 예. 말씀드리겠는데 예. 예. 이러한 긴급 사태를 이용하면서 독재로 갈 수 있는 길이 네. 사실 그 자민당의 개헌 안으로는 열려 버리는 것이기 네. 때문에 예. 국민들 그거 몰라요. 일본 네.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 지금 사태를 많이 이용하면서 오히려 예. 자민당으로서는 그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예. 게 있어서 예. 마이니치라든가 예. 아사히 예. 쪽에서는 예. 경계하는 기사를 또 내고 있기도 합니다.
네. 저희들이 왜 뭐 일본이 개헌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화 뭐 이런 것을 그 의도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런 측면이 있었군요.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막 국가의 내용은 그 국가 안의 환경이라는 것을 네. 많이 지켜봐야 한다. 예. 많이 검토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또 새로운 사실을 또 알게 됐습니다. 교수님 덕분에. 자, 그러면은 자, 댓글 좀 한번 볼까요? 아, 그렇죠. 예, 우리가 뭐 이야기를 너무 많이 빠져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댓글이 오마이뉴스, 오마이TV의 댓글은 여전히 그 이분들이 그 앞방송의 여운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그 공수처 얘기를 가지고 공방을 벌이고 계시는데요. 자, 저스티스 폴님께서 또 올려주셨습니다. 뭐 일본 극우는 일본 지키기입니다. 대한민국 극우는 한국 지킴이가 아니네요. 고로 극우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일본 극우짓 하는 자가 있다니 통탄할 일 아닙니까? 이분이 뭐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 네. 예. 호사가요지 TV 쪽에서 들어온 댓글을 좀 보시겠습니다. 네. 아이사랑 지하사랑 님은요. 네. 지금 들어왔는데 안타깝네요. 다시 나가야 했어.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또 바삭한 돼지 컵닭님 재밌는 이름인데 예.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도 아님. 예, 마찬가지. 예.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예. 네, 예, 기타 뭐 여러 맞습니다. 가지 많은 의견을 보내고 계십니다. 아까 들어왔다 다시 나가신 분은요, 저희가 전체 보기를 다시 녹화 화면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걸로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자, 이제 그 일본 저격의 메인 코너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도 도쿄 올림픽 취소론 얘기입니다. 교수님, 그 일본에서 이 취소 서명 운동이 아주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예. 자, 다음 그 그림을 선지를 부탁드리겠고요. 그 우츠노미야청 일본 변호사 연합 회장라는 분이 계세요. 네. 이분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본에서요. 도쿄도지사 선거에도 출마하기도 했고요. 네. 이분이 도쿄올림픽 취소 서명 발동을 개시했습니다. 이분 5월 뭐 5일이었습니다. 여러 번 도쿄도지사에 나오고 예, 3번 나가가지고 다 실패했지만 일단 그만큼 유명세를 탔고요. 네. 네, 5월 그 일 시점에서 이 서명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오늘은 5월 12일이니까 더 늘어났겠죠. 예. 네, 우츠노미야청 회장은요, 한국의 강제징용 판결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한국에 있어서도 예. 대단히 고마운 분이에요. 이런 분이 꼭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 그 일본 변호사 연합 회장이었던 분이에요. 예. 바로 그 시절에 회장이었을 때 예. 한국의 판결이 옳다고 이야기를 한 대단히 그 예. 양심적인 사람이고요. 안타깝습니다. 이런 분이 잘 돼야 되는데 네네네. 안타깝게도 이런 분은 꼭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요, 또 이러한 서명 운동에 대항하기 위해서 또 일본 극우 네. 인사가 네. 올림픽 개최 찬성 서명 운동을 또 시작했거든요. 3만 1,000명이라고요? 예. 5월 그 일 시점에서 3만 1,000명. 그러니까 그 격차는 굉장히 네. 벌어져 있어요. 26만 명 정도. 일단 숫자로 보면 10대 1이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압도적으로 역시 취소 의견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화면은 또 네네. 네. 그러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5월 5일입니다. 北海道 삿포로에서는 하프 마라톤 대회가 실시되었습니다. 하프 마라톤이요? 예. 그러니까 하프 마라톤이라는 것은 42점 몇 킬로 달려야 되는데 그 반만 달리는 알겠습니다. 대회인데요. 이것은 도쿄 올림픽 마라톤의 테스트 차원에서 네. 열렸습니다. 예.
보통 그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스포츠 행사는 거의 모두 취소되고 있는데 네. 그러나 그 삿포로에서 도쿄 올림픽이라고 해도요 네. 마라톤만은 홋카이도에서 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에 테스트 대회를 이게 열었는데 원래는 마라톤을 도쿄 시내에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네 너무 덥다고 해가지고 바로 그것 그런 때문에 이제 이유였습니다.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에서 이제 하게 된 네네.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테스트 대회를 했는데요. 네. 그러나 예. 역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이 나와서 응원한 거죠. 정말 많이 나왔어요. 예, 예. 다음 화면 좀 보시죠. 네. 그래서 코로나 확산의 우려가 네. 있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코로나 방역하고 모순이 되는 스포츠 대회 개최에 불만을 품은 시민들 꽤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코리에 나온 시민들은 올림픽 취소해라. 라는 목소리를 많이 높인 사람들이 있었고 예. 그게 중계하는 그 목소리로 다 캐치되었고요. 아.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예. 피켓을 들고 나왔대요. 네. 그 올림픽 취소해라. 그래서 텔레비 화면에 이렇게 다 나왔겠네요. 예, 나왔어요. 예. 그런 면에서 그래서 일본 정부로서는 이게 그 개최해도 괜찮다라는 네. 것을 과시하기 위한 대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예. 좀 안 좋은 그 결과가 있기는 네.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었어요. 이 대회를 하면서요. 예.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이 왼쪽 화면인데 스즈키 홋카이도 지사가 예. 바로 그 대회가 끝난 즉시 네. 5월 5일이요. 네. 일본 정부에게 그래서 비상사태 선언에 준하는 만연 반지 조치를 요청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만연 방지 조치 뭐 예, 이런 예. 그 단계가 있나 봅니다. 예, 있습니다. 예. 네, 이것은 그 홋카이도에서는 매일 5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홋카이도도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혹카이도 하나로 한국과는 거의 비슷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하프 마라톤을 왜 했냐라고 네. 해서 비난이 쇄도되고 있어요. 예. 네, 이 스즈키 홋카이도 지사하고 네. 많이 비교가 되는 사람은 바로 옆에 있는 그 저번에도 이야기가 나온 요시무라 오사카 지사입니다. 지난주인가요? 뭐 네네. 예, 펀쿨 색자를 하면서 저희가 네네. 이제 이분을 소개했는데요. 그러니까 요시무라는 그 코이즈미 신지로하고 더 비교가 된다. 네네. 왜냐하면 그렇죠. 아이돌 같은 예. 얼굴로. 네, 이 스즈키가 또 네. 아이돌 같은 예. 상당히 좀 미남이에요. 잠깐만요. 그쵸. 저희가 뭐 일본 정치인 하면 네. 뭐 좀 나이가 많고 네, 주로 이제 한 60대 70대 이 남성 뭐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지자체장 중에는 또 의외로 젊은 사람들이 좀 있네요.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 인기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역시 좀 인기가 떨어지고 있는 네.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네네. 오사카는요 요새 일주일만 보면 네. 사망자가 네. 그 100만 명당 인구 100만 명당 예. 사망자가 22.6명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거는 최근 일주일이에요. 네, 네. 5월 2일부터 5월 8일 사이에. 네, 네. 그런데 이것은 인도보다 예. 많다는 거예요. 정말입니까? 예, 인도가 지금 그 엄청난 그 예. 확진자 수하고 사망자로 네. 이제 그 매일 그 소수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인도가 역시 일주일만 볼 때 네. 인구 100만 명당 16.5명이래요. 예. 막 같은 시기를 비교를 했는데 음. 그것보다 오사카의 100만 명당 사망자가 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조금 이야기했지만 일본 국계에서 요시무라 오사카가 가짜 문제가 많다라는 네. 지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 다음 선거 때 요시무라가 재선택이는 굉장히 예.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거의- 일본 정치인들 중에서 아이돌이 한 사람 사라지는 네. 위기에 놓여져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닌데요, 네. 단순히. 아니 인도보다 이게 사망자가 더 많이 나온다니 이게 말이
너무 심각합니다. 네, 그런 것입니다. 예, 예. 예, 그리고요. 또 보시면 역시 그 5월 9일이에요. 엊그제인데 도쿄 큰립 경기장에서 육상 테스트 대회가 실시됐습니다. 예. 이거 역시 육상 대회를 실시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 했어요. 해외에서 유명 선수 9명을 예. 초청했고 예. 또 IOC의 코츠라는 그 위원도 초청했습니다. 그럼 사람이 굉장히 많이 모였겠는데요. 물론 그 안에서는 무관중으로 하기는 했어요. 예. 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선수들은 14일간의 격리 기간이라든가 이런 거 다 제외하고 그렇게 그렇습니까?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일본이 실제로 이렇게 해서 14일간 격리 기간을 없앤다라는 거 네. 확실하게 하겠구나라는 것을 또 일본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또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이 테스트 대회를 하고 있는 밖에서는 도쿄 올림픽 개최 반대 시위가 네. 열린 거죠. 네네. 이 반대 시위에는 100명에서 2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는데요. 네. 한국의 반대 이런 시위는 뭐 10,000명 단위로 오니까 그거하고 생각하면 예. 굉장히 작은 숫자인데요. 일본에서 네. 100명이면 한국의 10,000명 정도로 생각하면 네. 맞아요. 네. 이게 보시면 굉장히 그 많아 보이지 않습니까? 일본은 시위 자체가 뭐 이렇게 드문 그런 나라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굉장한 뉴스가 됐어요. 예. 네, 이 사람들이 시프레 히코를 하면서 올림픽은 특히 가난한 사람들을 죽인다라든가 네. 왜 올림픽을 강행하려고 하는가? 올림픽보다 훨씬 그 코로나 대책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이러한 시프레 히코를 그리고 네. 피켓을 그리고 그 뭐라 할까 펜담 막 같은 거 네. 그것을 많이 걸어 가지고 예. 시위를 했습니다. 경찰들이 많이 나왔고요. 네. 이 과정에서 상당히 경찰들이 강하게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 강하게 반대라기보다 뭐라 할까 진압이라고 해야 되나요? 진압 직전까지 예, 통제를 통제가 좀 강했다고 예. 그래요. 네네. 네, 이것은 그 시위 참가자가 역시 일본 정부의 네. 생각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현재 그 올림픽에 대해서 일본의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경기장을 보니까 참 멋있게 잘 지어놓은 것 같은데 참 안타깝네요. 네.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요. 네. 특히 그 5월 11일에 바프 IOC 회장 네. 일본에 가기로 되어 있었어요. 네. 저번에도 그러한 예정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했거든요. 예. 그런데 긴급사태 선언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바프 회장이 올 수 없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에 바프 회장이 오면 이제 도쿄올림픽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하는 예. 그러한 세레모니 네. 그렇게 일본 정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긴급사태 선언을 연장시켜 버렸기 때문에 네. 이게 전식으로 취소가 됐고요. 예. 근데 현재로서는 6월 중에 긴급사태 선언이 다시 해제된다면 그러겠다.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외신도 그렇고 이 바우 회장은 완전히 뭐 올림픽 개최기 원흉 같이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됐더라고요. 많이 보도가 되었죠. 아마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이거는 많이 보도가 되었지만 특히 워싱턴 포스트가 상당히 강하게 바프 IOC 회장을 비난했죠. 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바프는 바가지 남작이다. 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네. 개체국을 모기로 삼고 그 나라를 몰락시키는 포르스를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네. 이야기를 해서 네. 바프가 가장 나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이게 혹시 취소가 돼도요. 네. IOC는 손해가 없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물론 조그만 손해는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요. 예. 그러나 가장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것은 개최국입니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예. 그러나 혹시 IOC로부터 취소하겠다고 하면 IOC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때는 손해액이 커지는 거예요. 아 예. 예. 예를 들면 일본에게도 850억 엔 네. 정도는 IOC에서 지원했습니다. 850억 엔이요. 그러면 그러니까 8,500억 8,500억 원, 예. 뭐 9,000억 원 정도라고 네네.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이것을 바프가 이번에는 취소하겠다 하면요, 예. 그냥 회수를 못 돼요. 예. 회수를 못 해요. 그러나 일본 쪽에서 취소해야 된다고 하면 네. 회수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예. 회수할 수가 있고 그렇게 예. 계약되어 있어요. 일본이라기보다 이게 도쿄도하고의 계약입니다. 예. 정확하게는. 예. 예. 네, 그리고 또 플러스 해가지고 위약금을 위약금이 그 예. 도쿄도가 IOC한테 예, 내야 예, 되는 위약금을 거죠? 내야 돼요. 예. 예. 그러니까 IOC는 큰 문제가 없고 IOC의 하나의 손해라고 하는 것은 중개 권료죠. 예. 미국 NBC하고 네. 그것은 거의 20년 가까이의 네. 그런 아주 긴 기간의 올림픽 모두의 예. 중개 반송 권료. 그게 굉장히 좀 많지 않습니까? 그게?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일부를 일단 뭐라 할까 손해 본다. 네. 그러나 20년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네. 큰 액수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부분만 손해를 볼 것이지 네.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프에 대한 예. 비난이 일본 안에서도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가지 남작이라고 그런 식으로 저는 이야기가. 처음에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네, 바가지를 씌우는 네, 그 네. 사람이란 그런 네. 뜻이군요. 예. 자,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요. 네. 이것도 요새는 일본 정부의 위향에 맞는 여론조사를 또 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요미르 신문은 예. 일본 정부 쪽에 보수 성향이 강한 신문인데 5월 7일부터 5월 9일까지 네.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화면 손질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요 취소 의견이 59%. 그러니까 올림픽을 취소해야 예, 된다가 예, 예, 예. 59%였어요. 네. 그런데 관전을 제외하면서 개최해야 된다 16%, 무관중 개최, 그러니까 개최 의견은 39% 정도 있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예 개최 의견이 39% 정도 이면 꽤 생각보다는 많은 편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요. 연기한다라는 의견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거기에 함정이 있군요. 예, 함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여론조사는 모두 이번에는 연기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도 다 들었거든요. 네. 그거 합해서 거의 80% 가까이가 사실상 취소였어요. 아 그렇군요. 예, 예를 들면 4월 19일에 예. 상케이 이것도 네. 보수 성향이잖아요. 여기는 극우 성향이라고 예, 하죠. 극우 성향 상케이하고 FNN 조사에서는 취소가 57%, 네. 그리고 가장 아래를 보면 다시 연기해야 된다. 이것이 18%였기 때문에 여기 재연기가 있네요. 예, 합해서 75%가 네. 사실상 취소였어요.
이러한 용기라는 부분을 이번에는 뺀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개체는 24.3%밖에 안 남았네요. 예. 네네네네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그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라는데 네. 그 여론조사 결과는 예. 상당히 좌우된다라는 것을 이번에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예. 그러한 결과였다라고 맞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요미우리 신문이 이게 여론조사로 장난을 쳤군요. 예. 그래도 이게 보수 쪽에서 증력이었어요. 네. 이렇게 했는데도 60% 가까이 나왔다라는 게 예. 스가촌리로서는 상당히 증력이었다고 합니다. 예. 예. 자, 이러한 상황에서 예. 어제죠. 5월 10일이죠. 예. 그 에다노 입법민주당 대표가 도쿄 올림픽은 세계로부터 반입된 변이 바이러스 전시회가 될 우려가 있다. 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제1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 그래서 개최는 불가능하다. 네.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이제 판단을 미룰 수 없다. 네. 이것을 그 기자회견에서도 말했고 네. 국회에서도 말했습니다. 예. 예, 이러한 상황 대표 야당 이런 식으로 또 말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 이에 대해서 그러면 스가촌리는 국회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네. 이 화면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그 국회에서도 한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기자회견에서도 네.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감염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도 올림픽을 합니까? 네. 이러한 질문이 야당 쪽 그리고 예. 기자들에게 쏟 나왔어요. 네. 그런데 스가촌리는 애매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올림픽을 합니까? 라는 질문이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예. 국민의 안전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뭔가 자신이 없어 보이는데. 예, 그러니까요. 예. 계속 이러한 답변만 13번 되풀이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오늘 아침에 네. 뉴스로 네. 나왔습니다. 막 이런 상황이죠. 그럼 스스로도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 그러한 예. 뉘앙스가 예. 조금 보이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나 실제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쿄도하고 IOC가 계약을 맺은 게 네. 이게 본질이에요. 예. 물론 도쿄도가 여러 가지 못 따를 경우는 일본 정부가 다 도와줘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정부하고 도쿄도가 가장 책임이 있는 게 도쿄 올림픽입니다. 자, 그러면 그 도쿄도의 책임을 지고 있는 그 고이케 도쿄도지사의 입장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좀 보시죠. 가운데 있는 예. 사람이군요. 그 요선치사죠. 고이케 도지사인데 도쿄 고이케 치사를 지금 보위하는 보위망이 접히고 그럼 있다. 무슨 포유망입니까? 예. 먼저 바프는 네. 올림픽 취소한다면 위약금을 내라. 네. 이런 식으로 사실상 압박하고 있고 예. 그리고 아래로 가면요 하시모토 올림픽 조직 위원장인데요. 네. 이 사람은 의사라든가 간호사를 폰사로 그러니까 돈을 낼 수 없다. 그러니까 네. 폰사로 박용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고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고요. 아, 이것도 저 도쿄도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하는 네네네. 겁니까? 예. 왜냐하면 도쿄도에서 하는 네. 행사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루야마 올림픽 장관이 있어요. 네. 이 사람은 마지막은 도쿄도가 책임을 네. 져야 되는 게 아닌가. 네. 자신도 책임이 있는데도 이런 식으로 또 촉구하고 있고 네. 일본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반드시 개최해야 된다. 또 이런 식으로 압박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고이케의 마음속으로는 멋대로 말하지 말라. 이러한 생각인 것 같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 갑자기 취소를 말할 가능성이 요새 더 많이 보도되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예. 자 다음 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도쿄 토의 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도쿄 도의원 선거예요. 뭐 한국에서 말하면 역시 도의원 선거에 네. 하고 뭐 시의원 선거라든가 네. 같은 것인데요. 거기에 지금 제1당은 도민 퍼스트의 모임입니다. 도민 펄스트가 정당입니까? 도민 촌당입니다. 펄스트의 모임까지. 예. 그러나 극촌 선거에는 이 사람들이 아직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도쿄 토에서 세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제1당이에요. 도쿄 도 의회에서. 네. 그런데 이 정당을 만든 사람이 고이케 도지사입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7월 4일에 도쿄 도의원 선거가 기다리고 있죠. 네. 이거 이겨야죠.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도쿄도의 많은 시민들의 의견은 도쿄올림픽 취소이거든요. 예. 그래서 5월 9일부터 도쿄올림픽 취소 서명 활동을 네. 아까 우츠노미야 예. 시하고 달리 네. 별도로 이 도민 퍼스트의 모임이 시작했어요. 예, 그렇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어, 그 취소하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이게 고이케가 만든 지금도 고이케가 이 네. 전당의 득표를 고문이에요. 네. 사실상 이 사람의 의견을 베고는 이런 소명 못해요. 고이키 지사 그 자기가 만든 당이 그 올림픽 취소를 요구하는 요구하는 소명을 하기 서명 시작했어요. 운동을 시작했다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그럼 이거는 좀 결국은 의미심장한데요. 예. 이 그 서면 조사 결과를 갖다가 고이케는 갑자기 취소를 말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어떤 뭐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을 것 전적인 같은데요? 예. 물론 도쿄도에 어마어마한 그 손해가 예. 올 것은 확실하지만 네. 그래도 도쿄 시민들의 의견은 취소잖아요. 네. 결국은 그쪽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준수했다라는 것으로 지지율을 올리는 작전이죠. 그럴 수가 있나요? 네네, 예, 충분히. 예. 근데 그 위약금이나 그러한 그 손해 부분은 결국은 도쿄도가 다 책임을 지는 게 아닙니다. 일본 정부하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일본 정부의 책임도 아주 크기 때문에 네. 이 자신의 책임은 네. 많이 단감될 수 있다. 네.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스가 쪽에서 일본 정부 쪽에서 네. 상당히 도쿄 도지사 고이케 유리코의 동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러한 쇼를 잘 하는 게 고이케예요. 그렇습니까? 예, 지금까지 그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재밌는 부분이고요. 이거 좀 잘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고이케 지사가 이제 앞으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움직임을 이제 어떻게 어디를 다니는지 그런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는지 잘 지켜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도쿄 올림픽 관련 약간 그 재밌는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다음 그림으로 보시면요, 이거는 도쿄 올림픽 플레이북이라고 하여서 그 매주마다 여러 가지 정보를 그 일본 정부 그리고 도쿄도가 협력해서 내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는 그 선수들에게요, 네. 마스크는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데 마스크를 안 준다고요? 예, 그럼 좀 예. 이상하죠. 이런 네네. 상황에서. 예. 그런데요, 콘돔은 16만 개 준비한다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콘돔을 왜 준비합니까? 물론 이것은 그 사실상 그 서울 올림픽 때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예, 그때는 그 거기 그 HIV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이즈. 에이즈요? 에이즈가 예. 만연되어 있었어요, 사실 세계적으로. 예, 그래서 예. 에이즈 반지
목적으로 서울 올림픽에서는 콘돔을 배포하기는 했어요. 당시 그랬죠. 예. 80년대가 에이즈가 예, 막 그런 창궐하기 것입니다. 시작했던 때이죠. 그러나 예. 그 이후는 그게 습관화가 돼가지고요. 굉장히 네. 많이 배포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나 이번에도 배포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이게 일본의 선수들 사이에서도 반대가 많이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이유는 뭐냐? 네. 이게 먼저 상당히 동물적이잖아요. 예. 선수끼리 아, 그렇습니까? 그런 이야기잖아요. 예. 습을 옵니까? 전잘 선수들이 모르겠는데. 뭐 좀 이상하죠, 너무. 네, 네. 네, 그런 것은 오히려 마스크는 배포하고 네. 그 콘돔 같은 것은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죠. 예, 그 일본 오히려 선수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의료 관계자들도 그런 행위는 그 가장 코로나 예. 확산의 위험한 요소다.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네. 그 소스에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아니 뭐 콘돔이야 그 전부터 뭐 줬다고 하니까 그렇다 치고 네네. 마스크는 요즘 뭐 값도 많이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아베노 마스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 그 앞에 올림픽에서는 예. 이 2배 이상 콘돔으로 배포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50% 정도로 네. 줄이기는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좀 이러한 습관은 없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잘 자, 이해가 안 마지막 가는군요. 예.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 그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일본에서는 아무래도 백신에 대해서 마지막 기대를 지금도 못 버리고 있어요. 상당히 백신 접종이 OECD 국가에서는 고르치거든요, 일본이요. 네. 그런데 그래서 10,000명, 5,000명 한꺼번에 접종할 수 있는 그러한 센터를 오픈하겠다. 이게 5월 24일부터요. 네. 이게 지금 사진으로 내보내고 있는 것은 오사카 백신 대규모 접종 센터입니다. 이건 오사카의 국제 회의장을 사용하겠다. 하루에 5,000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도쿄는 그 하루에 10,000명 할 수 있게 하겠다. 네. 거기는 자위대에서 군의관 그리고 간호사를 박용하겠다. 이렇게 반침을 세웠고 네. 자위대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자위대는 그런 것을 일단 5개를 했는데 사실상 못한다라고 하여서 박용 회사의 동원을 위례한 상태. 아, 파견 회사에다가 네네. 뭐 부탁하려면 부탁을 예. 해라 뭐. 예,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주고요. 그렇게 네. 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예산 부분 어떻게 하는지도 네. 아직은 큰 문제가 남아 예, 있고. 그러니까 백신 접종 이게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지연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고육지책까지 이제 만들어낸 거 그런 아니겠습니까? 것입니다. 예, 근데 자위대도 잘 말을 안 듣는군요. 그런 거죠. 자위대도 그런 책임을 질 수 없다. 네. 왜냐하면 자위대 안에서도 네. 의료 관계자들이 나가버리면 네. 문제가 되니까. 네. 그래서 서로 책임을 질 수 없다라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일본 내에서 많이 벌어지고 네. 있어가지고 네. 스가 총리는 이러한 요청 사실상 몇 년에 가까운 요청을 하는데 다른 데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하는데 뒤에서는 말을 네. 듣지 않고 있다라는 게 벌어지고 있어요 많이. 예, 그렇군요. 예. 저희가 또 교수님 말씀 듣다가 보니까요, 그 시간이 또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많이 좀 넘었는데요. 네. 이제 2달 반 정도 이제 도쿄올림픽 남았는데 정말 제대로 열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일본 저격은 계속 이걸로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예. 오마이 TV의 댓글은 여전히 다른 사안을 가지고 싸우고 계셔가지고 소개드리기가 참 어렵네요. 예, 호사카 유지 TV에는 많이 올라오셨죠. 예를 들면 찬님은요 일본 국민성 일단 정부를 믿는다 퀘스천 마크 있고요. 네. 캬 완전 캐 돼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아니 일본 국민들은 그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올림픽 개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반성을 앞으로 몇 번 하면
오히려 취소 소식을 예. 전달을 해 드릴 수 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시간이 정말 빨리 갑니다. 오늘도 벌써 약속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예, 방송을 이제 하러 이렇게 여의도 이 방송 스튜디오가 여의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하늘도 파랗고 공기도 참 맑더라고요. 그 실내에만 계셨던 분들은 식사를 하시고 잠깐 그 주변을 산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보람찬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